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방시대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 파크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울창한 산림을 무단 벌목하고 불법으로 놀이시설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삼정 더 파크 동물원입니다. 어린이들이 흙경사로에서 썰매를 타며 신나게 내려갑니다. 인근 숲에는 놀이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물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높이 30m 이상의 삼나무, 소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이곳은 동물원 부지 8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2만 6천여 제곱미터인 개발 보류지로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산책로 조성 허가만 내준 상태입니다. 동물원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불법 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무단으로 벌목을 했고 그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삼정기업은 또 개발 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에 최소 수백 그루에서 최대 수천 그루의 나무를 잘라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만약에 이제 경계를 침범한다든지 해수 일부가 판단되면은 원상 복구 등을 해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동물원 개장 전후에 수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행위 당사자인 삼정기업의 무단 벌목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물을 예정이고요.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부산시도 이 대규모 무단 벌목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부실 개장에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삼정 더 파크 동물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를 눈감아준 부산시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선호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관광 분야 최대 외자 유치 사례로 꼽히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뾰족한 수습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식 기자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됐던 제주 서귀포시 해안의 유원지입니다. 화교 자본이 74만 제곱미터의 유원지에 2000실 콘도와 호텔, 카지노 건립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조 5천억 규모의 이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유원지에 분양 콘도를 지어 영리 사업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 나와 투자 유치에 급급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 잃은 행정의 관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피해, 그리고 결국은 도의 재정의 위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역시 또 애써 무시하는 무사 안일주의, 위험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관성적인 행정 태도,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 지사는 유원지 내의 개발 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도정 질의에선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반적인 추진을 담당하는 JDC에 대한 질타도 터져나왔습니다. JDC가 제주도를 위해서 영어 교육도시 조성 운영 외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원지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에 의존하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들이 최대 위기에 몰렸지만 JDC도 뾰족한 대책을 밝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고성식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이제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새봄을 맞아 청남대가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김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쪽의 청와대라 하여 이름 붙여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이곳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일반에 개방되면서 지금은 연간 80만 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중부권 대표적인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봄을 맞이해 청남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청와대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모양의 대통령 기념관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크기가 청와대의 6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대통령 체험 전시실과 국무회의 체험장 등이 갖춰져 대통령의 업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우리 청남대에서는 작은 청와대라고 불리는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역사 기록화, 그리고 대통령 동상이 5월이면 모두 완료돼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개관하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대통령 테마파크로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통령 광장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9명의 동상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다소 조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의 전직 대통령 동상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10분의 대통령 동상은 각 대통령길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다만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 4분의 동상은 대통령 기념관 주변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청남대 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청남대 하루라는 주제로 가구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청남대 꽃창과 특별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영춘제도 열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영호입니다. 경남 마산 진동만에서는 봄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미더덕 수확이 한창입니다. 오도독 씹히는 느낌과 독특한 향이 일품인 미더덕 수확 현장에 최병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마산 진동면 앞바다. 봄이 무르익는 이때 어민들이 속속 바다로 향합니다. 제철을 맞은 미더덕을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닷속에 넣어둔 그물을 끌어올리자 싱싱하고 통통한 미더덕이 줄줄이 달려 올라옵니다. 이곳 진동만은 전국 미더덕의 70%를 생산합니다. 마산 진동만은 물이 맑은 데다 수심이 얕고 플랑크톤이 활발하게 발달해 미더덕 생산지로는 최적입니다. 잘 키운 미더덕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참 좋습니다. 좋고 미더덕 품질도 좋고 성장 속도도 좋고 이렇게 맛도 지금 제일 좋을 때라 현재 상태가. 미더덕은 일일이 손으로 껍질을 까야 우리 눈에 익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더덕은 타우린과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한 데다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해산물입니다. 올해 다행히도 미더덕 작황이 좋고 질이 좋아서 미더덕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봄바다 기운이 가득 담긴 미더덕은 회나 찜, 된장찌개까지 어느 요리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마산 진동 강화망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제10회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열립니다. 울퉁불퉁 생긴 모양과 달리 봄바다의 맛과 향이 가득 담긴 미더덕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연합뉴스 최병길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산과 들에서 봄나물 캐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도로변이나 하천에서 캔 봄나물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봄나물은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수원 1월 저수지공원. 나무를 캐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미 캐낸 쑥이 한가득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잠깐 바람소리 나왔는데요. 쑥이 옆에 있어서 조금 뜯어갖고 집에서 이제 쑥국 끓여 먹으려고 좀 뜯어봤어요. 이처럼 도로변이나 하천변에서 봄나무를 캐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채취한 나무를 섭취해도 안전한 것인지 조사해봤더니 18건의 조사 결과 중 12건에서 납과 카드뮴이 소량 검출됐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심 도로변이나 주택 밀집 지역은 오염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식품을 꾸준히 먹게 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도로변 봄나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납에 오염된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체내 납이 축적되면서 중추신경, 순환계 장애, 뇌 손상 등 심각한 뇌진화를 일으킬 수 있고 시중에서 달래나 돌나물, 참나물과 취나물 같이 익히지 않고 먹는 나물을 사 먹을 때도 물에 충분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또 식물의 독성분을 가지고 있는 원추리나 두릅, 자래수는 끓는 물에 데쳐 먹어야 합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지적 장애인들이 자활을 꿈꾸며 직접 운영하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손님은 물론 후원의 손길까지 늘어나면서 벌써 3호점까지 문을 열었는데요. 정윤덕 기자가 소개합니다. 음식을 옮기는 식당 종업원들의 행동이 살짝 굼뜹니다.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이 지난해 6월 문을 연 목적은 단 하나, 장애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곳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에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안 되는 일은 두 분이 나눠서 하고. 난생 처음 해보는 노동이지만 종업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 분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부자 같아요. 이런 식당은 2013년 9월 처음 문을 열었고 얼마 전 3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를 늘려갈 수 있었던 데는 주변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집기며 내부 인테리어며 후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2호점 건물주는 1년 가까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 그 회원들 그분들을 많이 쓰니까 인건비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인건비로 다 나가고 줄 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주변에 선한 이웃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 이들 식당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윤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 양구군 공무원들이 눈길을 끄는 연구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발로 뛰며 생각하는 상상꾼들의 모임을 지향하는 군정발전연구회, 이혜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강원 양구군.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중동부 전선의 산골입니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지역을 사실상 좌우하다 보니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도 활기가 떨어지고 변변한 겨울 축제 하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군정발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발로 뛰며 생각하는 상상꾼이라는 뜻으로 발상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직 문화를 개선시키고 싶고 대화를 많이 해봄으로써 앞으로 많은 문제들과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토론회를 열거나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부터 키우겠다는 가오입니다. 그 양구군정이 좀 딱딱하고 그런 거를 좀 유연하게 그리고 또 창의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그 군정을 좀 발전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 하나 없는 산골 마을. 상상을 허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는 모임에 그칠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혜영입니다. 네, 지방시대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백꽃 속 농촌 풍경 에세이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Be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